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고성능 스포츠카 메이커인 포르쉐가 개발한 전기차 1호는 타이칸입니다.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보다 더 우수한 가속 성능을 내지도 못하고 있고 OTA 기능도 없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모델 S보다 더 팔리고 있습니다. 또 타이칸은 포르쉐가 설정한 21년 판매 계획을 상반기 만에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칸이 성공했다고 판단하기엔 좀 이른 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성공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타이칸이 성공했는지는 판매 현상으로 검증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포르쉐 판매는 전년 동기비 31%가 증가한 15만 3,656대였습니다. 포르쉐의 판매 최대 시장도 역시 중국입니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50%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델별로는 SUV 차종인 카이엔과 마칸이 각각 4만 대 이상을 판매하면서 두 차종 판매가 전체 판매의 4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타이칸은 올해 상반기 19,822대가 팔렸습니다. 타이칸 전기차의 올해 판매 목표가 2만 대임을 고려해보면 6개월 만에 거의 올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남은 6개월간에도 거의 같은 정도로 판매가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전체 판매는 4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타이칸의 판매는 포르쉐의 아이콘이라 말할 수 있는 911의 판매 대비 789대에 모자란 수준이지만 이런 상태로 가면 911 판매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SUV 차종인 카이엔, 마칸 이외의 모델에서는 타이칸이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상반기 6,991대를 판매하여 포르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3%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타이칸이 판매는 호조입니다. 상반기에 5,367대를 팔면서 포르쉐 전체 판매의 14.8%를 차지하고 있고 911이 5,108대에도 능가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테슬라 모델 S의 2,700대를 크게 앞질렀고 렉서스 LS, 아우디 A8, 벤츠 S클래스보다도 더 많이 판매하는 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타이칸의 첫 번째 성공 요인에는 브랜드의 핵심을 놓치지 않은 상품 기획 능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우디 이트론과 메르세데스 벤츠의 EQ 시리즈 등은 SUV적인 프로포지션 모델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느 메이커나 전기차를 상품 기획할 때 가장 큰 과제가 되는 것은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일 것입니다. 초기 높은 배터리 코스트와 불투명한 판매 계획 때문에 어떤 메이커는 적자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어떤 메이커는 BEP를 맞출 수 있는 컨셉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런 컨셉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승용 세단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SUV로 전기차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SUV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 기획자라면 그 누구라도 먼저 SUV를 전기차로 먼저 제안했을 것입니다. 독일의 벤츠, BMW, 아우디도 그랬고 현대차, 기아도, 포드도 그랬습니다. 토요타도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첫 전기차는 SUV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배터리를 플로어 화면에 탑재하기 때문에 거주성 등을 고려하면 SUV를 전기차로 개발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SUV 형태로 디자인을 차별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아우디 이트론도 벤츠의 EQC도 BMW iX도 가솔린 모델이 SUV와 크게 다른 디자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솔린 차와 차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인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이런 의미에서 현대 아이오닉 5나 기아의 EV6는 SUV라는 큰 장르 속에서 파격을 추구한 개성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의 상품 기획자의 고민은 브랜드의 아이콘을 유지할지 판매를 더 중시할지 기로해서 타 메이커의 기획자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포르쉐의 브랜드 아이콘은 순 스포츠카 911이지만 판매에서 카이엔과 마칸이 판매가 거의 반 이상 되고 있어 고성능 스포츠 메이커보다는 고성능 SUV 메이커가 되는 듯한 인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르쉐의 개성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문했을 것입니다. 포르쉐의 철학이 무엇 때문에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자문자답의 결과 전기차로 타이칸을 개발할 때 포르쉐는 SUV보다는 스포츠카에 집착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포르쉐는 역사와 히스토리, 기술과 디자인으로 고성능 럭셔리 스포츠카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911은 리어 오버항에 수평대항 엔진을 탑재하는 데는 맥커리 준상에서 기술의 유니크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팬들을 열광하게 하고 911을 구입하는 포인트가 되어온 것입니다. 아무리 전기차 시대가 온다 해도 911을 바로 전기차로 전환해버리면 포르쉐의 이미지 개성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전기차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포르쉐로서는 911을 브랜드 아이콘으로서 계속 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초의 전기차는 오랫동안 구축된 포르쉐의 이미지를 견인할 수 있는 차종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전기차는 911의 이미지를 가장 잘 계승할 수 있는 스포츠카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전기차에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포르쉐 전체의 CO2 배출량을 내려야 한다는 미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양을 팔아야 합니다. 투도어 스포츠카로서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판매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선택한 바디 타입이 스포츠카처럼 낮은 프로포션으로 디자인한 4도어 쿠페입니다. 타이칸은 포르쉐의 4도어 모델로서는 가장 911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포르쉐다운 스타일링을 실현하여 탄생한 타이칸은 4도어임에도 불구하고 포르쉐라는 이미지에 걸맞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스타일적으로 타 모델과 차별화도 충분하고 한눈에 포르쉐 전기차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포르쉐라는 고성능 이미지에 전기차라는 선진적이고 환경적 이미지를 더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와도 합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테슬라의 폭발적 증가라는 외부 요인이 있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스테이터성이 높아서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브랜드로서 군림해왔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테슬라 모델 S는 라지 럭셔리 카라는 최상위 세그먼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에서의 테슬라 판매는 미들 클래스 모델 3와 모델 Y로 이동하면서 금년 상반기만으로 14만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델 S는 세그먼트 탑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의 판매는 2018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테슬라 브랜드의 이미지 핵심은 모델 3와 모델 Y가 되고 있고 스테이터스 이미지는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에 투입된 것이 타이칸입니다. 게다가 포르쉐 오너 이외에 가장 타이칸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테슬라 유저들이라고 합니다. 많은 모델 S의 고객들은 테슬라보다 스테이트성이 높은 포르쉐로 바꿔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판매에서도 나타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1년 상반기 미국에서의 타이칸 판매 대수는 모델 S를 추월했습니다. 테슬라에는 슈퍼차저라는 독자적인 급속 충전 네트워크도 있고 소프트웨어 경신도 OTA로 할 수 있는 등 포르쉐에 없는 실용상의 이점도 있고 가속 성능과 항속거리도 포르쉐보다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 시점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은 실용 가치 때문이 아니고 사회적 스테이터스와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은 타이칸이 가격 전략에 있습니다. 포르쉐 911의 미국 가격은 10만 1,200달러가 최저 가격이지만 타이칸은 82,700달러부터 살 수 있습니다. 약 2만 달러 정도가 쌉니다. 911이 베이스 모델보다도 가속 성능이 우수한 타이칸 4S는 10만 3,800달러로 거의 동등의 가격입니다. 타이칸에서 가장 고성능인 타이칸 터보 SE 가격은 911 터보와 제로백 성능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 두 차량의 가격 비교에서도 타이칸이 2만 달러 이상 쌉니다. 라이벌과의 비교에서도 테슬라의 모델 S의 가격은 89,990달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타이칸이 7,290달러 쌉니다. 포르쉐의 타이칸 가격은 전기차에 관심을 갖는 고객층에게 비교적 싸다고 느끼게 하는 가격으로 설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배터리 코스트가 비싸기 때문에 가솔린 차에 비해서 꽤 고가격으로 설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포르쉐는 왜 이러한 전략적 가격 설정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포르쉐의 애뉴얼 리포트에 나와 있는 높은
영업이익률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도에 포르쉐의 영업이익률은 15.4%로 폭스바겐 브랜드의 0.6%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우디의 5.5%보다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업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토요타의 20년도 영업이익률 8.0%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 포르쉐의 20년 영업이익률은 18년에 17.4%보다도 낮은 편입니다. 포르쉐는 이러한 높은 영업이익률 덕분에 타이칸을 전략적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포르쉐의 독특한 가격 전략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의 가격 전략은 기본차 가격을 낮게 하는 대신 옵션을 통하여 이익을 크게 하여 차량 전체의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타이칸은 기본차 가격을 낮게 설정했지만 기본 트림과 상위 트림 간 가격 차를 크게 하고 하이 트림으로 갈수록 수익률을 아주 크게 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포르쉐의 전략적 장기 과제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유럽에서 내연기관 판매 금지가 되는 2035년까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가 전략적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과제에 대응하여 포르쉐는 대수가 많은 마칸에게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개발하여 타이칸처럼 전략적인 가격으로 판매하여 CO2 배출량을 크게 줄여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911을 가솔린 차 판매가 완전하게 금지될 때까지 911의 전통적인 매력을 지켜가면서 계속 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포르쉐는 그 높은 수익성을 무기로 현재 풍력발전소에서 만든 수소와 CO2로 만드는 카본 프리 합성 연료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성공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장래적으로 911은 수평 대항 엔진을 탑재하여 멋진 배기음을 내는 차로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포르쉐는 외형적으로 전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토요타가 E-퓨얼 수소 엔진차를 준비하는 것처럼 포르쉐도 내심 탄소 중립 시대가 되어도 CO2 제로의 내연기관차를 계속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포르쉐의 전기차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포르쉐와 테슬라의 전기차 고성능 스포츠카 경쟁도 이제 볼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